어렸을 때 친구들과 20대 때는 좋은 대학 다니는 거, 30대 초반에는 더 좋은 회사나 직업 갖는 정도로 서로의 삶이 크게 다르진 않아. 근데 사회생활 하면서 10년 정도 자산이 쌓여가면 서로의 격차는 엄청나게 나기 시작해. 그러면 자산이 쌓이지 않은 친구 입장에서는 난 그동안 뭐 했지? 이제 따라잡기 힘들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감정적으로도 멀어지기 시작하지.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인 21세기 자본이라는 책에서 프랑스 학자인 토마 피케티는 이런 말을 했어. 선진국일수록 근로소득이 자본소득을 앞서지 못한다고. 이제 이런 일이 대한민국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거지. 그럼 이 격차가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까? 형은 지방 출신 평범한 직장인으로 결혼 때쯤부터 내 집 마련이라는 목표가 생기면서 재테크를 시작해서 서울 자가에 갭투자, 재개발, 경공매, 쉐어하우스 투자 경험을 했고 얼마 전에는 서울에 직접 건물까지 지어서 현재는 15명의 임차인들에게 월세를 받고 있는 직장인 건물주야. 형의 10년 넘는 투자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자산을 쌓고 싶은 동생들이 뭘 해야 할지 알려줄게. 주변에 지인 2명이 있었어. 한 명은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대기업에 다니는 친구야. 연봉도 어마어마했고 직장인들의 로망이라고 하는 해외 주재원까지 5년 동안 다녀왔어. 근데 이 친구는 회사 일에 워낙 집중하기도 했고 해외에 자주 나갔다 왔다 하다 보니까 부동산은 신경 쓰기 귀찮아. 나중에 떨어질지도 모르는데 처분하기 쉽게 그냥 전세 살지 뭐 하면서 계속 전세만 고집했어. 또 다른 한 명은 중견기업 다니는 친구였어. 앞에 친구에 비하면 연봉은 턱없이 낮았지. 그런데 이 친구는 사회초년생 때부터 재테크에 완전 미쳐 있었어. 월급을 쪼개서 저축하는 건 기본이고 주말마다 부동산 임장 다니고 책 읽으면서 내 집 마련 타이밍을 노렸지. 결국 이 친구는 30대 초반에 용기를 내서 자기 집을 딱 한 채 마련을 했어. 내 집이라는 든든한 안전판이 생기니까 그 다음부터는 시야가 넓어지는 거야. 부동산 경매하면서 토지 지분 투자에 남들은 생각도 안 해본 명도 소송까지 셀프로 진행하는 거야. 끊임없이 자산을 굴린 거지. 자, 10년이 지난 지금 두 사람의 자산이 어떻게 차이가 났을까? 놀라지 마. 중견기업 친구의 자산이 대기업 친구보다 무려 3배 정도 많아. 연봉이 높으면 무조건 부자가 될 줄 알았지? 아까도 말했지만 근로소득보다 자본소득이 더 빠르게 늘어간다고. 10년 정도 축적된 30대 후반, 40대 초반부터는 근로소득이 아니라 어떤 자산을 가졌느냐에 따라 친구 사이에도 자산 격차가 미친 듯이 벌어지기 때문이야. 형, 대기업 친구도 그 돈으로 주식이나 코인 잘 굴렸으면 대박났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 그럴 수 있지. 근데 형이 말하는 건 소수의 예외적인 케이스가 아니야. 작년 말 대형 증권사 300만 개의 계좌를 분석해 본 결과 그 좋은 장에서도 무려 43%가 마이너스라고 해. 직장인 대다수는 주식이나 코인으로 돈을 번다고 해도 부동산만큼 돈을 벌기 힘들어. 오히려 날려먹기 십상이지. 그 결정적인 이유가 뭔지 알아? 바로 변동성과 레버리지 때문이야. 지금 엄청 핫한 하이닉스만 봐도 그래. 전원주 선생님이 2만 원대 하이닉스를 사서 아직까지 보유하고 있어. 엄청 뉴스가 됐지? 근데 우리가 들고 있다고 생각해봐.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라는 말로 온갖 노이즈가 있는데 계속 보유할 수 있었을까? 지방 아파트는 최근에도 오르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10년 단위로 보면 오르지 않은 지역이 거의 없어. 그만큼 장기 투자를 하기에 마음이 든든한 거야. 게다가 부동산은 은행에서 몇 억씩 30년 장기 대출로 레버리지도 할 수 있어. 5억짜리 집이 10%만 올라도 내 돈 2억에 대출이 3억이라고 한다면 수익률이 10%가 아니라 25%가 되는 거야. 바로 대기업 다니며 전세 살던 친구가 중견기업 다니며 내 집 마련하고 재테크한 친구를 따라잡을 수 없었던 피케티가 말하던 자본주의의 공식이야. 근데 진짜 무서운 게 뭔지 알아? 자산 격차가 벌어지면 그들 사이에 관계 격차까지 벌어진다는 거야. 어릴 때 같이 떡볶이 먹고 PC방 다니던 친구니까 평생 갈 것 같지? 자산이 3배, 5배 벌어지면 미안하지만 두 사람은 완전히 다른 세계에 살게 돼. 10년 동안 누적되어 온 경험치가 관심사나 대화 주제도 아예 달라지게 만들기 때문이지. 한 친구는 만나면 매일 회사 때리고 치고 싶다. 상사 때문에 짜증난다. 이번 주말엔 뭐 먹지? 이런 근로소득과 소비 얘기만 해. 근데 자산을 불려본 친구는 이번에 상가 임대차 계약이 어떻게 됐고 경매 낙찰받은 거 명도를 어떻게 해결했고 세금 정책이 이렇게 바뀌는데 어떻게 절세할지를 고민해. 대화가 섞일 수가 없는 거야. 전세 사는 친구 입장에서는 집값 올랐다는 친구 얘기가 다 자랑 얘기로 들려버리고 집 있는 친구 입장에선 괜히 눈치 보여서 자기 고민을 말도 못해. 결국 서서히 연락이 뜸해지면서 멀어지는 거야. 자, 그렇다고 형이 계속 돈만을 쫓아라는 얘기는 아니야. 우리가 진짜 돈을 벌어야 하고 하루라도 더 빨리 내 집 마련을 해야 하는 본질적인 이유는 딱 하나야. 바로 내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지.
세계적인 부자인 워렌 버핏의 동료였던 찰리 먼거도 이런 말을 했어. 나는 부자가 되려고 했던 것은 아니다. 나는 그저 독립성을 갖고 싶었다. 주의에 살면서 자본을 키울 생각은 안 하고 내 몸뚱이 하나 바쳐서 받는 월급에만 의존하는 건 냉정하게 말하면 내 인생에 대한 직무유기야. 내 소중한 시간을 매일 회사 월급이랑 바꾸면서 나이 먹어갈 순 없어. 안정적인 내 집 한 채가 주는 심리적인 안정감, 그리고 그 집이 스스로 자산을 불려가는 시스템을 만들어 놔야 비로소 내가 회사에서 당당해지고 내 소중한 가족을 지킬 수 있는 진짜 시간을 살 수 있는 거야. 소중한 사람들과 행복한 추억을 쌓고 살고 싶다면, 찰리 먼거가 말했던 독립성 있는 삶을 살고 싶다면 30대부터 재테크와 내 집 마련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야. 형, 요즘 집값이 너무 올라서 우리 같은 사람들은 내 집 마련 물 건너간 거 아니에요? 라고 묻고 싶지? 절대 아니야. 방법을 찾으면 길은 언제나 있어. 내 소득 수준에 맞는 대출 규제 확인하고 수도권이나 서울에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징검다리가 될 만한 집부터 차근차근 찾으면 돼. 이 영상 다 보고 나면 그냥 흘려버리지 말고 내가 가용 가능한 자금이 얼마인지, 그리고 가고 싶은 아파트 단지 지금 현재 시세가 얼마인지 꼭 찾아보길 바래. 오늘 형이 말한 두 친구 이야기, 남 얘기라고 생각하지 마. 5년 뒤, 10년 뒤 너의 미래가 될 수도 있는 거야. 오늘 영상 도움됐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누르고 궁금한 점 있으면 밑에 댓글로 편하게 물어봐. 형이 아는 선에서 다 대답해 줄 테니까.